지금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통일을 찬성해 줄 나라는 현재로서는 딱 한 나라가 확실해요. 그것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는 뭡니까? 첫째, 통일돼야 된다.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통일된 한국이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번영해야 된다. 통일된 다음에 다시 작아지면 안 되죠. 더 커져야 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된다. 강력한 한반도가 됩니다. 즉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한반도가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이 미래상에 대해서 우리하고 딱 생각을 같이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확실합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한반도가 자유로운 것을 원합니다. 통일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미국을 뺀 나머지 세 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죠. 이견이 있는데 이 세 나라 중에 그래도 아마 미국처럼 바빠진 않지만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은 한때는 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든지 남북 간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북한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남한을 괴롭힌다든지 하는 이런 의심을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납치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에서 약 수십 명이 북한에 납치가 돼서 이 납치자의 송환 문제가 일본 정치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그게 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일본에서도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되겠다. 북한 정권이 있는 한 또 핵을 개발하는 한 일본의 안전도 우리 확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대한민국을 밀어줘가지고 한국이 남한 주도로 통일되는 게 일본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는 쪽으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의 한 표상으로서 일본하고 북한이 아직도 수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북한 수교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1915년에 한일 수교한 이후부터 가끔 일본에서 우리 북한하고 수교해야 된다 해서 90년대부터 수교회담이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데도 지금까지도 이게 수교로 가지 않고 있어요. 수교를 하면 북한은 아마 배상금조로 아마 100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교가 안 됐느냐 하면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게 바로 납치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두 개 때문에 수교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주류층이 차라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고 그것은 막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또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죠. 그러나 이 뒤에서 서로 전략회담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무 부담 없이 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 끼어가지고 회담하는 것을 흔히 전략회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의무를 가지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솔직하게 거기서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중국도 남한 주도의 통일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한일 간의 문제에서 항상 이게 독도 문제가 골치거립니다. 이 독도 문제에 대하면은 서로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가 과거부터 우리 땅이다고 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저도 2005년에 문해춘추에서 주최한 그 토론회에 한국 측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면서 이 일본의 학자들하고 이제 2대2로 토론을 하는데 제가 문서를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독도는 확실히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일본도 일본의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대 논리로서 싸우면은 이게 승패가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하느냐, 주장하느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독도를 지금 국토로서 확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 독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 독도를 그럼 어떻게 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사기를 쳐서 독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평화적으로 전쟁 총 한 방 안 쏘고 우리가 지금 독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독도의 확보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독도를 갖고 있다. 독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총 한 방 안 쐈다. 평화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고 독도를 빼앗는다는 생각을 일본에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본 사람 중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흔히 그게 뭐 몇 사람의 학자가 독도는 한국 땅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영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저 무주공산처럼 있으면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해결을 안 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입니다. 해결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아주 느긋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바를 하면 안 됩니다. 독도 문제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도 독도 문제 가지고 2005년 전까지는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 문서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형식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문서로 항의를 해요. 이게 연례 행사로서 계속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인가 2004년인가 시마네 현에서 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결의안을 하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시마네 현이라 봤자 우리 뭐 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군수화하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과잉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독도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된 거는 일본 사람들한테 페이스에 말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고 묵묵 대응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대응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국제 분쟁터로 가면은 국제 분쟁화 돼가지고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까지 나온답니다. 근데 국제사법재판소 그거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간다면 그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쪽이 간다고 합의를 해야 하는 거지. 한쪽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행위를 통해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해서 근데 전쟁이 되겠는지 없죠. 그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어요. 한미동맹은 뭡니까?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다른 쪽도 침략받은 걸 통한다. 그러면 독도를 침략하면 우리는 한미 동맹군이 일본하고 싸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치는 즉시 미일 동맹이 붕괴가 되겠죠. 또 일본 헌법은 그런 침략 전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가져갈 방법은 없어요.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잉 대응을 하면 손해라는 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어떤 깡패가 있다고 합시다. 부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 깡패가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저 며느리는 처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퍼뜨린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저런 깡패 저 나쁜 놈이라는 걸 다 아는데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주인이 느닷없이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우리 집 며느리는 처녀가 맞다. 우리 집 며느리는 처녀가 맞다. 라고 떠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논란거리가 돼버려요. 논란거리가.
논란입니다. 그래서 과잉대응 할 필요가 없을 때 과잉대응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이번에 축구에서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어느 선수 하나가 뭐 자기가 들고 준비해온 것도 아니더구만. 관중이 들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이 플래카드를 주니까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사진 딱 찍혔습니다. 그 보니까 우발적인 게 맞아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런 것도 딱 누군가는 딱 노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IOC가 이건 조사해야 된다. IOC는 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국경 충돌이라든지 이념 충돌 이런 걸 총 떠나서 우리가 오로지 평화를 위해서 인류가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모인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IOC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IOC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저는 성숙됐다고 거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성숙됐다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건 무리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다. 무리다. 왜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이슈화 해가지고 국제 분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거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숙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